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효원입니다. 오늘은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조진아 교수님을 모시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 영양관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는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인체영양학을 연구하고 있는 조진아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의 영양 관련 연구를 했잖아요. 우리 어떤 계기로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영양 문제가 걱정이 있었어요. 식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성장기에 영양에 없는 문제는 없을까? 영양 교육이나 영양 상담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아이들을 직접 진료하시거나 이런 식사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아실 텐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요, 부모님들이 애들이 안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 때문이거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주된 증상으로 하지만 어떤 특정 감각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또 지나치게 싫어하기도 하고 매일매일의 생활이 좀 비슷한 패턴을 지니도록 똑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증상 가운데 하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해봤을 때에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행동이 먹는 음식의 종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하루에 먹는 음식의 가지수가 5가지 이하인 아이들도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꼴로 보였습니다. 5가지밖에 안 먹는다고요? 네. 그러면은 뭐 먹지? 밥, 과자, 뭐 음료수, 네, 그리고 그러니까 밥도 쌀밥. 쌀밥. 네, 오. 그리고 김, 달걀, 지금 말씀하신 과자, 우유 정도만 반복해서 먹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어도 애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되는데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맛이 섞이는 걸 싫어해요. 섞이는 걸 싫어해요. 네,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나 볶음밥처럼 재료가 한눈에 안 보이거나 소스의 맛이 예측이 안 되는 이제 음식이 나오면 절대 입에 대지 않는다고 부모님들이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짜장면 이런 거요? 그쵸. 짜장면 같은 것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입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은 자라는 중이니까 고루고루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먹고 뭐 특정한 것만 먹고 이러면 어머님들이 진짜 걱정이 많으시죠. 근데 식사 습관이나 이렇게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감각 추구나 회피 혹은 이제 루틴에 집착하려고 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이랑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가 크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된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게 아이는 너무 똑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먹는다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식 혹은 예측이 불가능한 음식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의 부모님들을 단순한 편식으로만 받아들이세요. 생각보다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나 보네요.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사실 편식은 되게 엄청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일반 아이들이랑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의 편식은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성장기의 아동들은 편식을 하는 게 너무나 흔한 일이죠. 하지만 일반 아동들은 크면서 편식 같은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면서 입맛이 변하는 것처럼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이 성인이 되어서도 고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는 감각통합치료와 같은 치료를 하거나 조금씩 새로운 음식에 노출해 보는 것과 같은 행동적 접근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노력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보이는 이런 특정한 패턴의 편식이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때문일까요? 아마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5가지 막 이렇게 똑같은 것만 계속 먹으니까 영양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키나 성장이나 뭐 이런 데 영향을 주겠죠? 사실 하루 이틀 정도 안 먹는 것은 당장 문제가 생기지
떨어지지는 않지요. 근데 편식이 지속이 된다면 그만큼 몸에서 영양소를 공급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포함한 5가지 영양소는 몸에서 직접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계속 식사 섭취로 받아와야 되거든요. 이게 부족해지면 키나 몸무게가 안 큰다기보다는 속도가 느려지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키가 성장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사실 아이들이나 부모님한테는 스트레스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안 커?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은 또 막 또래랑 비교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칼슘이나 비타민 D는 뼈의 성장에 저축을 하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고기나 우유, 해산물 등을 아예 안 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저축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대부분 고기랑 우유와 같은 단백질을 아예 안 먹거나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요. 채소나 과일을 안 먹어도 비타민과 무기질 부족으로 감기가 자주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면역은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체감하는 부분이에요. 한 번 아프면 왜 이렇게 오래 가지? 하고 생각하시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꾸 아프게 되는 거군요. 부모님들이 요즘에 이제 애들이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자주 아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골고루 먹지 않는 게 그런데 영향을 많이 준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소화기 증상이 있습니다. 배가 아프다. 화장실을 잘 못 간다. 이런 컴플레인들이 많으신데요. 채소랑 과일을 잘 안 먹으면 식이섬유가 부족해지면서 변비나 복통으로 바로 신호가 오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안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항의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건 한두 끼의 문제가 아니고 매일 조금씩 쌓이는 패턴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글루텐 프리나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 그리고 갭스 다이어트 같이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 몇 가지 식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단들 때문에 곡류나 유제품을 전혀 안 먹이는 부모님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단은 사실은 아직 임상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100% 믿기 어렵고요. 오히려 이런 식품을 안 먹으면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식사 지도해 주시는 게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부모님들이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갭스 식단 이런 것들을 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골고루 잘 먹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가 편식을 계속 하는데 영양 보충제,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을 먹이면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부족한 거를 보완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흔히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연구할 때도 같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봤을 때도 건강기능식품을 하루에 5가지 이상 5가지나요? 먹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이 먹네요. 사실 진료실에서는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식품으로 고르게 특히 과일이나 야채 많이 해가지고 고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무조건적인 건강식품 섭취를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이들도 특정 영양소나 건강기능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으면 특정 영양소의 총 섭취량이 무의식 중에 상한 섭취량을 초과를 해서 과잉증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저도 특정 영양소를 굉장히 많이 먹어서 콩팥이 다친 아이를 본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부모님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먹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식사를 먼저 다양하게 구성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먹이고 싶으시다면 성분과 함량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제품 뒤에 보면은 영양 성분표가 들어있거든요. 그 영양 성분표를 확인해서 특정 영양소 혹은 성분이 과잉 섭취가 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 꼭 네. 확인하는 거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결국에는 건강기능식품은 뭐 치료법이라거나 뭐 식사를 대체하는 방법이 아니라 부족한 식사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영양학 전문가인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조진아 교수님을 모시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에게 왜 영양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잘 먹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